내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핑크거미가 해당 시합에는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 생각에는 이번 시합의 최고의 히로인, 최고의 씬스틸러는 유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플레이오프부터는 KBS랑 SBS 스포츠 양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를 하잖아요. 원래는 한쪽이 생중계하면은 다른 쪽이 재방송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생중계지만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요번 시합에서는 SBS 스포츠가 현장 본부에서 이제 중계석에서 중계를 하고 KBS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기들 방송국에서 원격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 중계를 했죠. 그거는 이제 교대로 뭐 하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SBS가 이제 윤성 아나운서하고 가가멜 옹께서 수원체육관에서 중계를 하고 KBS는 유먼이랑 신승준 캐스터가 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는 KBS를 봤거든요. KBS 시합 쫙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 하잖아요. 클러치박이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멘트를 하잖아. 오늘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설자가 옆에서 내일 시합은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저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신승준 아나운서 혼자 뻘쭘하게 멘트도 조금씩 끊기면서 혼자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1분 이상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유먼이 헤드셋이라든지 수신 장비가 조금 음향 사고가 났구나. 고장이 났구나. 신승준 캐스터가 그냥 급하게 메꾸는 거였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KBS는 시합 끝나고 스페셜 V를 하잖아요. 그 스페셜 V에 유먼이가 가있던 거예요. 야, 이거 최초 아니야? 원래 그날 시합 해설한 해설위원은 스페셜 V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혼자 두 탕을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녹음 스튜디오에서 쫙 하고 그 다음에 후다닥 이제 달려가가지고 스페셜 V 스튜디오로 간 거죠. 그래서 참 재밌었다. KBSN 스포츠에서는 유먼이한테 감사패 같은 거 좀 줘야 돼요. 단연간 일을 많이 하고 KBS 스포츠의 그런 실적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번 경기 승패에서 먼저 도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도공 잘했다.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어요. 경기도 상당한 차이로 이겼고요. 2세트는 이제 좀 막상막하로 가다가 지긴 했지만 1, 3, 4세트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 자, 그러면은 잘했다는 게 배구 기술이 그거를 잘했다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도공도 두 팀 다 안 좋았어요. 체력도 파워도 스피드도 안 좋았습니다. 세트 플레이 이런 게 단조로웠고 플레이들이 부정확했고요. 제가 졸면서 봤어요. 시합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두 팀의 시합이 졸릴 정도로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뭘 잘했다는 거냐? 그럼 도공이 제가 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뭘 잘했다는 거냐면 그 팀원들의 그 팀 플레이, 팀 워크, 스포츠맨십 요런 거에서 도공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주장이 있었죠. 주장이 누구? 도로공사는 특이한 포메이션을 쓰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리시브를 다른 팀은 3명이 받는데 여기는 2명이 받는 2인 리시브 제도, 투맨 리시브를 하여서 공격수들의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분업형 배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이한 게 또 2개 있어요. 주장이 2명입니다. 요것도 널리 알려진 얘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주장이 어떻게 2명이 있을 수가 있냐? 2명이 있을 수 없죠. 공식적으로는 배천이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팀 전체를 이끄는 주장은 최리 임명옥 선생, 옹리배가 가장 높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배천이 약간 부주장 비스무리하게, 서류상으로는 배천이 주장이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원래 한 2년 정도 전까지는 리베로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코보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 주장이 리베로라 하더라도 경기 주장, 서류상으로 이제 경기에서 선수 번호 밑에 언더바를 밑줄을 그으면은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배천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옹리배가 이렇게 이끌었는데, 근데 규칙이 바뀌어서요. 리베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영경 이런 선수들은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었는데도 이 주장 시스템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배천도 부주장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배천에게서 그 언더바를 다시 반납을 시키지 않고 주장 최리, 부주장 배천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유지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왜 그 투 캡틴 시스템을 굳이 유지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번 시합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그 2명의 주장이 코트 위에서 다른 팀원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팀워크를
최대 한도로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력이라든지 체력이 엄청나게 도로공사가 떨어져 있어서 시합이 다이나믹하지 않고 경기력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자, 우리 이겨보자라는, 반드시 결승전을 진출하자라는 의지와 그런 투혼이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쉽게 낙승을 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파트가 시작부터 어두웠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좀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갤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패배를 했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졌다라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요. 질 거라는 예감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시작부터 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왜 예상을 했느냐? 갤러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파트의 플레이오프 1차전 패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체력 저하와 부상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합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느냐? 그 강 감독의 그런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예, 선수 기용, 운영, 이 막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팀을 이끌어가는 방식, 사령탑으로서 원래 시즌 중반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던 아파트가 언제부터 기울어졌습니까? 야스민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허리 부상,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그 이후로 조금씩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후반부에 5라운드부터 부상자가 속출했죠? 예, 속출했습니다. 황민키, 고예림이라든지 언성히어로 견리베 같은 경우는 발목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정규 시즌 막판에 시합을 다 못 날렸죠. 마지막 시합만 좀 약간 경기 감각을 위해서 살짝 나오고, 그래서 너무 주전 위주로만 너무 혹사를 시켰다. 그래서 어떤 갤러는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관장은 엘리자베스 이제 몰빵 배구고 아파트는 진통제 배구다. 예,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요때는 아파트가 지는 일이 많았죠. 왜냐면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시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는 시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4, 5라운드 동안은 주로 주전들에게 휴식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휴식을 좀 해서 벤치에서 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판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 왜냐면은 시즌이라는 게 핑크 거미 팀하고 1, 2위 승점 차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리그 1위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V리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전을 못 빼고 그냥 갈았었다, 외국인도 갈았었다, 시즌 초반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방법이었긴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부상자가 엄청나게 속출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출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측하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주전들이 부상 이탈을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고 팬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부상 이탈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좀 이끌고 나가서, 예, 리그 2위까지는 수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 팀 팬은 물론이고 다른 배구 팬들도 강 감독을 비난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어디서부터 조금 이해가 슬슬 안 가려고 했냐면은 시즌 맨 마지막 시합 있잖아요. 예, 핑크 거미와 치러진 6라운드 V리그 토탈 이제 시즌 마지막 시합, 거기에서 풀주전으로 1세트, 2세트를 운영을 했거든요. 아니, 이러면은 체력에 너무 부담이 되는데, 플레이오프를 당장 뛰어야 되는 선수에게 부담이 될 건데, 그리고 아무리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견리베라든지 고예림이라든지 매우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용을 했단 말입니다. 3, 4세트는 풀주전은 아니었어요. 풀주전은 아니고, 그래도 그 코트 위에 몇 명 있어요. 6명 있잖아요. 근데 2, 3명은 주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풀백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합 있잖아요, 전혀 쉬질 않았어요. 주전들이 안 쉬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풀주전으로 전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5, 6라운드 동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맞춰봐야 되겠다. 왜냐면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도 너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사실 한 1세트 절반 정도만 그렇게 기용했다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수는 있었을 텐데, 이게 핑크 거미가 아시다시피 풀 백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 2군으로 나왔는데도 1세트를 지니까 2세트까지 그 테스트를 위해서 풀주전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 4세트에는 그러면 풀백업을 넣어야 되는데 주전을 2, 3명씩 이렇게 한 게 도저히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됐어. 지나갔어. 그래,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제 목요일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일만 쉬고 출전을 했습니다, 주전들이. 그러면은 일단 1세트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 1세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겁니다. 그래서 풀주전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해가 돼. 이 세트만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중계를 이제 보시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전부 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그 7명의 주전 멤버들이 정상이 다 아니야.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두 사람 고예림하고 견리베는 그냥 시합을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 1세트에 한번 뛰어보자 하고 넣었지만 이 고예림은 1세트에는 안 들어갔지 물론. 그리고 황민키는 특정 신체 부위 한 군데가 치명적으로 고장나진 않았지만 전신이 조금씩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무릎 통증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허리가 안 좋다는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말하고 영상이 좀 안 맞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요. 1세트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세트에 견리베가 들어가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1세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걸음을 똑바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회복이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됐어요. 물론 그때 파열됐을 때보다는 회복이 됐겠지.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상생활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플레이오프를 뛸 수가 없어. 1세트만 봤으면. 그럼 2세트부터는 뺐어야 돼요. 안 뺐습니다. 2, 3세트 계속 갈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4세트가 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제서야 판단한 거죠. 강 감독이. 그래서 4세트부터는 이영주를 넣습니다. 이영주가 리시브 효율은 안 좋았지만 터지거나 막 이러진 않고 리시브 했는데 막 홈런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은 없었고 그럭저럭 했어요. 사실 이영주를 2세트부터 넣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겼다는 건 아닙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저는 뺐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고예림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1세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지훈이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리니까 본인 공격도 안 되고 미들브로커 공격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번 시즌에 주로 정지훈이 선발로 나서 잘 안 풀리면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고예림을 교체로 투입하는 작전을 많이 썼죠. 그 작전을 이번에도 썼습니다. 2세트에 고예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리시브를. 공격은 못했지. 그거 보셨을 거예요. 점프가 안 돼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점프가 안 돼. 그러니까 연타 처리.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오는 공은 연타 처리. 블러킹도 유효 블럭만 겨우 하는 수준이야. 그렇지만 리시브는 점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리시브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2세트에 들어가서 리시브 효율이 60%를 넘었고 디그 성공을 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2세트를 이겼어요. 2세트 고예림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 정상이 아닌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투혼이죠. 부상 투혼을 발휘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겨우 2세트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3세트부터 뺐어야 돼요. 근데 3, 4세트를 고예림을 주전으로 투입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강승현 감독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저는 2세트처럼 3, 4세트도 예림고가 매우 좋은 수비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격력을 살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2세트에 모든 거를 바치고 제가 보기에는 더 악화됐습니다. 무릎 연골이 더 파열됐을 거예요. 가뜩이나 손상이 된 연골인지 인대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인저리가 더 확대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3, 4세트 때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리시브 효율이 30%대로 내려갔습니다. 2세트 때 60%였는데 3, 4세트 지나니까 30%대로 떨어졌다니까? 리시브가 터졌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더 고장이 났는데 부상 투혼이 한계가 있잖아요. 투혼만으로 되는 게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고예림도 이렇게 걷는 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팬들이 분노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래서 4세트에 정지훈이 교체가 돼서 들어가는데 황민키랑 교체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황민키도 정상 상태는 아니었죠. 자, 황민키랑 교체한 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예림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예림을 황민키가 그때 교체될 당시에 전이었으니까 전이니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정지훈으로 교체됐다? 자, 그거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는데 고예림도 다른 멤버 원포인트 서버 쪽으로 좀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전이로 갔을 때 곤란하니까 그냥 어떻게 리시브가 좀 안 되더라도 정시형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감독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4세트에 이제 정지훈 들어가고 뭐 이영주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지훈이 또 후기로 가니까 황미키로 또 넣더라고요. 수비 보강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고예림이 또 전위로 올라오잖아요. 고예림이 전위로 올라왔는데 뭐 정시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로커 개념으로 뭐 나연수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전혀 교체를 안 했어요. 끝까지 썼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갤러들은 저렇게 바라보는 갤러들도 있었습니다. 왜 고예림을 끝까지 교체를 안 해주고 코트에 넣냐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하는데 심한 말이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어차피 봄 빼고 끝나고 바로 수술시키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갈아 쓰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거를 그 의견을 부정할 만한 논리가 떠오르진 않아 딱히. 그 이유 말고 딴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견리베와 고예림은 도저히 처음부터 시합을 뛸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시합에 더욱더 부상이 심화되는 그런 시합을 치렀거든요. 이제 진짜 안 나야 돼요. 지겠죠. 플레이오프 2차전이 토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엔트리에서 빼야 됩니다. 저 두 사람을 더 시합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견리베가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파열되면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 고예림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차피 수술한다고 같은 수술이 아니에요. 약간 부서진 신체 부위를 수술하는 거하고 더 초토화된 부위를 수술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더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선수 생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에도. 그러니까 선수 보호를 위해서 두 사람은 엔트리에서 빼고 이영주나 뭐 김주하 이렇게 리베로를 넣든지 그 아웃사이드 히터로 정시영을 넣든지 그리고 황민키도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아예 못 뛰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정시영이랑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정지훈은 리시브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물론 정지훈도 옛날에 발목 피로 골절 이후에 아주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상의 정도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약해요. 미약하니까 좀 주전으로 계속 넣고 정지훈, 황민키, 정시영 이 세 명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두 명 이런 식으로 세트별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물론 지겠죠. 지금 다음 시합 아파트가 2차전을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팬들도 그렇고 모든 배구 팬들이 어차피 져요. 어차피 지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선수들을 아끼고 그동안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들 위주로 이제 쓰자는 겁니다.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지금 부상 너무 심한 사람들은 어차피 빼고 그냥 몸 성한 후보를 넣는 게 이길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낮은 가운데에서도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저 두 사람은 도저히 시합을 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차전에 그 두 사람이 출전을 한다? 진짜 트럭 시위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고이진 감독이라든지 김영실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트럭 시위를 실제로 겪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김천도련님 김종민 감독 트럭을 부르네 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진 않았어요. 그나마 강 감독이 그래도 리그 2위라는 그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결과를 냈기 때문에 트럭 얘기가 아파트 팬들 사이에서 안 나왔는데 이거 플레이오프 2차전에 선수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은 진짜 트럭이 불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은 시즌 2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3위로 그냥 만족을 하시고 오히려 주전들을 아끼고 후보 선수들을 투입했을 때 그 후보 선수들이 화이팅을 해서 기적적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2차전 3차전도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고 기적을 바라는 거는 안 좋지만 일종의 요행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면 더욱더 값진 승리가 되는 거고 지더라도 선수를 보호하고 그러면은 감독은 경질될 수도 있겠죠. 주전 선수들 몸은 몸대로 망가뜨리고 이번 시즌은 무관으로 끝냈다 이런 식으로 경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본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았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스승의 기본이에요. 훌륭한 스승의 자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자와 스승이 딱 있을 때 스승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은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스승이 감수해야 되는 어른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강 감독을 안 좋게 표현하는 갤러들의 별명 중에 맷돌 성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썸네일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한 거고요. 이 영상의 제목처럼 믹서기까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2차전이 마지막 시합이 될지 아니면은 3차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팀이 3위로 탈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것도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뇌피셜. 그리고 2차전에 여러분들은 어느 방송국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2시입니다. 2차전은 토요일 2시에 하고 SBS의 수지킴이 객원 해설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쪽을 좀 시청을 할 생각이에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라떼맨도 나오고 많은 갤러들은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갤러리에서. 근데 대부분은 KBS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주말에 제가 진행을 하는 그런 동문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2차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을 작성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